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호사 직업 탐구, 간호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저의 영상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간호사 초봉이랑 구글 엔지니어 초봉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간호사는 3D 잡이죠 라든지, 간호사 될 바에는 좀 더 공부해서 의사나 약사하세요 라든지, 어떻게 엔지니어랑 비교를 하냐 라든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구나, 인지도가 없는 직업이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간호사는 그냥 단순히 환자의 똥오줌을 치우고 의사들이 그냥 오더 주는 대로 그냥 약이나 주고 뭐 이런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호사는 단순한 3D 잡이 아니고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3D 잡이라고 왜 얘기하는지는 알겠고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단순한 그런 3D 잡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간호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엔클렉스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리서치를 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가 한번 봤더니, 미국에서는 2016년도에 포브스 매거진에서 기사가 났는데 간호사가 존경받는 직업 중에 5위로 뽑혔어요. 1위가 의사고 같은 5위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조사한 걸로는 2017년도에 가장 존경받는 직업, 가장 positive views가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널스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World Economic Forum이라는 매거진에서 간호사가 존경받는 직업 중에 6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니면 영미권 나라에서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단순한 이런 3D 잡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예시는 그냥 미국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도 뭐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페이스북, 구글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거기에 이제 그 회사 안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3D 잡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우리는 정말 단순히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그걸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는 클리니컬 널스 스페셜리스트 분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공감을 했어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이유는 널싱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간호사의 케어가 필요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을 할 필요가 없다. 병원은 간호사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면 그분들이 입원을 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옆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 약들을 주면서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는지 거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간호사가 필요가 없다면 그냥 수술 받고 집에 가시면 되고, 클리닉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전 받아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의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어세스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분들은 진단을 하시죠. 근데 저희는 어세스먼 합니다. 의사분들도 물론 어세스먼을 하지만
저희는 환자 옆에서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그냥 회진을 돌 때 환자분들을 상태를 체크를 하고 하지만 저희는 24/7 옆에서 지키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봅니다. 단순히 그냥 똥오줌을 치우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보면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환자분이 뭐 설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그러면 이 환자분은 어떻게 뭐 인펙션이 있는 건 아닌가, 오줌을 넣는데 뭔가 힘드시면 뭐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세스먼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거를 그냥 치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의사분들이 오더를 내렸을 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어떤 이제 오더를 내리셨을 때 아니면 새로운 약을 처방을 하셨을 때 약사분들이 베리파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체크를 하는데 그 약을 보면서 왜 이 약을 이 환자에게 주는지, 그리고 이 환자에게 이런 약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뭐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약이 만약에 이 환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의사랑 다시 얘기를 해서 다른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아무리 의사분들이 그 약을 처방을 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만약 잘못 줘서 그 환자분이 잘못했을 때 고소를 저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방을 하신 분들은 의사지만 그 약을 준 사람은 저희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지, 어떤 인터벤션을 할 때도 단순히 약이 아니라 뭐 어떤 뭐 테스트를 할 때도 왜 이 테스트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환자에게 블러드 트랜스퓨전 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NCLEX도 그렇게 어렵고 그만큼 책임감이 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는 어떤 의사소통의 중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어떤 테스트 오더를 내렸을 때 뭐 MRI를 가야 된다든지 CT 스캔이 필요하다든지 울트라사운드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이제 그 테크니션이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너 환자 CT 스캔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려올 수 있냐, 환자 상태가 괜찮냐 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가기 전에 미리 뭐 입원을 하셔야 된다면 그 수술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너 환자를 우리가 언제 데리고 가겠다, 이때까지 이런 준비를 해달라 라든지, 그 모든 의사소통의 중심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피지컬 테라피라든지 어큐페이셔널 테라피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분들이 우리가 몇 시쯤 와도 괜찮겠냐, 모든 일들을 다 어레인지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는 의사가 우리의 보스가 아니라 의사분들은 의사, 간호사분들은 간호사, 이렇게 해서 같은 팀으로 그냥 콜라보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의사가 나의 보스고 내가 의사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오더가 뭔가 잘못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 환자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플랜을 짤 수 있도록 같이 협동을 해서 일을 하는 게 간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한국에서도 간호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인지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